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이 최근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과 김정숙의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멘붕을 의미한다.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어젯밤에 이 자신에 대해서 각종 문자 폭탄, 전화질, 개딸들이죠, 주로. 개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전화하고 문자 폭탄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 좀 해달라.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 개딸들의 응원, 격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죠. 그러자 또 답글에 나온 것이 진심으로 대표님을 생각하면 이러지 말아야 한다. 새벽에까지 전화를 하고 왜들 그러느냐. 응원하고 싶으면 따봉 하나를 누르면 되는 일이다. 그러자 이 게시글에는 이재명이 찬성한다는 의미의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지자들은 이 개딸들이죠. 강성 지지층. 또 다른 지지자들은 대부분 섭섭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나 이 전화를 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지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섭섭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딸들의 이런 전화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재명이 왜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이 사실은 다른 수박 논쟁, 이 수박이라고 걸린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문자 폭탄 이런 것이 있어도 이재명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것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 전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재명이 멘붕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대표직 연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까? 첫째, 이 당대표 연임도 이게 지금 자기가 추대되는 형태로 김두관이 출마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누가 봐도 추대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보듯이 이게 자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당헌 당규 고쳐서 당대표 연임 이 하는 것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금 당대표를 계속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뜻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 다음 최근에 김만배죠. 대장동의 핵심 인물.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한국일보의 전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명 관련 인사 6명째 목숨을 끊었다. 이게 김만배의 측근이냐? 아닙니다. 김만배가 한겨레 신문이나 이렇게 한국일보 자신이 과거부터 알았던 이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 이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기사를 잘 써달라라는 의미로 이 돈을 준 것입니다.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모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빌린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겉으로는 언론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이 언론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허울을 썼지만 속으로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거 까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기사만 써달라. 그런 의미로 이런 돈 거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과 관계되는 6명째 지금 사람이 숨진 것입니다. 이재명의 스트레스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10월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0월쯤에는 위증교사 1심 판결도 나옵니다. 위증교사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위증교사와 같은 이런 사법방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속이 원칙입니다. 증거인멸 같은 사법방해 또 도피의 우려 사법방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이재명이 초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이 쉬면서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의 대응 방안
이걸 생각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의 전화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정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 그만큼 이 멘붕 상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이재명, 이 이화영의 판결문에 이재명의 범죄 상황이 잘 모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아직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정자동 그 호텔 비리, 이건 이재명을 소환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소환하고 난 뒤에 정자동 그 호텔 비리와 함께 묶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이거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인데 이재명이 그만큼 쫓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그 사실을 이재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다. 멘붕 상태다라는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입니다. 이 김정숙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부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소위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현진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아직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소를 유지하면 이 고소인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김정숙은 이 일 아니어도 지금 타지마할 관광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옷을 구매한 것, 더 큰 것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에서 10명의 검사를 투입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특혜,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제3자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낸 것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에 대한 특혜도 김정숙 수사, 문재인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문재인에 대해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났습니다. 전부 유죄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월에 검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 검찰총장도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이제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조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입니다. 이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모두 지금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환 조사를 해야 그 다음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배현진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이다. 또 그걸 유지하고 있다. 이게 배현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인데 배현진이 제기한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을 텐데도 김정숙이 이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현진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정숙이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고소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비난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문재인이 자신의 그 회고록에서 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 이게 뭐 인도 초청에 따른 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고록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불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소를 할 거면 문재인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배현진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입니다. 김정숙의 이런 행태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을 고소 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신경질적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숙 이 문다혜에 대한 특혜,
김정숙 자신의 인도 방문, 또 옷 구매, 그 다음 문재인도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이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 문재인의 측근인 김경수입니다.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조작입니다. 이 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입니다. 김경수가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작으로. 문재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을 소환 조사해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이 자기 수행 비서였습니다. 김경수는. 김경수에게 지시해서 이런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면 이 김경수에 대한 수사는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조국 임종석을 곧 소환을 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지시한 것이라면 이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내용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시한 것이라면 김경수의 죄는 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청와대 8개 부서가 나서서 2개 혐의입니다. 경찰을 시켜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입니다. 경찰을 시켜서 당시에 울산시장이던 김기현에게 거짓말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선거기간 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모두 무죄로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송철호와 민주당 후보 경선을 하는 상대편 후보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좋은 자리를 줄게,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을 시킵니다. 이게 재판이 지연이 되면서 송철호는 4년 동안의 울산시장을 모두 마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8개 부서 관계 직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수사들이 모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김정숙, 이재명 모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초조한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개딸들의 전화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은 이건 자승자박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이 법적 처벌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